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언급한 이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이 낮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정시 비율 확대 움직임에 교육 현장은 우려와 환영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정시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함께하십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구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박상식 입학본부장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정시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정부의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감님, 지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자, 이곳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같이 해주시죠. 예, 저는 대학 입시 제도와 공교육의 관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 입시 제도는 항상 서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성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정시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는 지식 중심의 어떤 그 교육이었다면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2015 개정교육 과정도 토론 중심 수업 이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모두가 합의된 이 사실에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정시 확대는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제도는 방향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애써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만들어지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많이 정상화되어 왔습니다. 고교 수업 따로 입시 따로가 아니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어 왔는데 이번 수능 중심으로 다시 바뀌어져 버리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다시 파행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번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영구 의원님, 네네. 정부의 정시 확대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내용을 떠나서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날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교육부 장관에게 추가 정시 확대가 있을 거냐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 확대는 없다.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 날 10월 22일 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정시 확대를 통한 입시제도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 놀랐습니다. 이미 2018년도 불과 1년 전에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미 2022년부터 30% 확대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좀 발표하니까 이제 교육부도 깜짝 놀라고 교육부는 이제 뭐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을 밝혀 놓으니까 부랴부랴 이제 또 그것을 옹호하는 성명을 좀 내기도 했는데 교육 제도를 이렇게 뭐 함부로 좀 하면 안 된다. 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교육원 백년지 대계라고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입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국가교육회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대통령의 그 정시 확대 발언은 좀 신중치 못했다. 또 이 당사자들과 또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좀 그런 과정이어서 좀 상당히 우려가 좀 예상되는 그런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네. 전국 대학 입학 처장 협의회에서 정시 확대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 박상식 본부장님, 지금 대학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학에서도 우리 이번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교육부 언론, 그리고 교육단체들의 소리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시 확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폐지로 인한 입학 사정관들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입학 사정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요. 또 우리 지방대학에서는 신입생 미충원 될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전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고요. 그때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논의했습니다. 즉 우리 정시 확대에 대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대학 입학 개편 시기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래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작년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많은 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공론화를 거쳐서 2022학년부터는 30% 이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그 권고를 수용했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시 확대 발표는 사실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지난해 우리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입제도 공론화를 통해 확정을 시켰고요. 30% 이상을. 그래서 22학년 또 대입 전형을 시행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정시 확대 발표는 대학이 그동안 노력해온 학교 중심 대입 전형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대입 정책의 큰 방향성이 흔들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학의 정시 전형 정원이 20% 초반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영구 의원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시와 수시의 불균형보다 수시 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사이의 불균형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자, 의원님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전국 평균하고 우리 서울의 주요 대학 이 비교를 해보면은 우선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의 이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전국은 수능이 19.9%가 이게 평균이에요. 그런데 수도권 주요 대학은 26.5% 이렇게 높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전체 그럼 우리 학생들 중에 주로 어떤 전형을 통해서 주로 대학에 많이 가느냐? 가장 많이 대학에 가는 게 내신입니다. 아까 학생부 그 교과 전형 이게 42.4%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내신으로 이렇게 대학을 가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의 주요 대학은 내신으로 입학하는 학생 수가 7.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오히려 이제 지금 많은 좀 불신을 갖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주요 대학의 44.3% 거의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걸 균형 있게 조정하려면은 오히려 그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학종 이 두 개의 비율을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그래서 내신은 높이고 조금 학종은 좀 줄이고 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뭐 현재로서는 좀 조정에 맞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싶고요. 또 우리나라 그 입시 제도 중에 고런기회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좀 그 약자들이란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런 고런기회 전형이 전국 평균이 11%입니다.
11%인데 비해서 이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은 4에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막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전체적으로 이런 비율들을 좀 퀴트제를 제대로 좀 도입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소외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재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곧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정시 확대 비율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정시가 확대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교육감님, 정시와 수시의 비율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보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 운영이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 점을 걱정하면서 수정시를 통합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운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정책이 대학 입시 제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것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루기 위해서 일정하게 정책을 펴는 것은 뭐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에서 정부가 수정시 또는 학생부 위주 전형 또는 수능 위주 전형 이것의 비율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데 딱 말하라면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70%, 수능 중심의 정시 30%, 뭐 이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시가 35% 정도가로 확보가 될 거라고 본다면 이런 정도 현재의 비율이 적절치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그 서울의 주요 대학 그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이미 정시를 이렇게 좀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이제 그 수시 중에 우리 내신과 학종 간의 서울의 주요 대학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요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면은 저는 수능 30, 그다음 내신 30, 학종 30, 뭔가 요렇게 좀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수능이 한 30% 되면은 뭐 결국은 이제 한 수시가 한 70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추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이번에 어제 며칠 전에 그 교육부에서 그 서울의 주요 대학 그 학종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교 등급제가 좀 눈으로 좀 확인이 되었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볼 때 내신 최저 성적이라든지 최저 기준 이런 거는 좀 그 수시 최저 기준 뭐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학부모들이 가지는 불신은 결국은 좀 소득이 높은 사람 부모들의 찬스가 그렇지 못한 자녀들하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 찬스를 없애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건 가감히 배제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시가 확대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이 들썩인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교육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교육 시장만 들썩이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강남 3구에 아파트 값이 들썩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사교육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정시가 확대되면 더 유리하다. 결국 수도권 지역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광역시도 좀 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 정시 확대는 사교육을 부추기는데 크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정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재수생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 또는 광역시 교육감들조차도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사교육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시 확대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정부는 좀 귀담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 쪽에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 비율이 그 해에 보면 한 40%가 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다시 재수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정시가 더 확대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은 더 이제 강화될 거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강남에 직감만 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시 확대 발언을 한 그날 바로 직후에 메가스터디 그 주식이 바로 16%가 바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메가 MD는 2배로 올랐어요, 지금. 그 다음에 청담 러닝도 한 14% 가까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디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에 볼 때는 지금 사교육 시장에 상당한 메시지를 던져서 이쪽이 좀 덜 썩이고 있는 좀 이런 좀 부정적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경남도 지금 혁신학교 많은 지역에서 혁신학교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화된 특성화 교육 과정을 좀 많이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걸 다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시하고 안 맞거든요. 정시는 막 뭘 주입을 시키는 건데 이런 혁신학교나 그 특성화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애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그 아이가 가진 특성이나 이런 걸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인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주로 오히려 이제 정시에 왜 역행하니까 이런 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결국은 뭐 지방학생, 저소득층 이 이제 좀 불리한 정시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다. 뭐 이런 우려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학교에 그 선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정시가 확대되면은 뭐 아이들 와서 자고 학원 밤늦게까지 하고 또는 낮에 몸이 아파 병원 간다 해놓고 학원 가서 수업 받고 있고 뭐 이런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대학은 서울의 주요 대학입니다. 자, 경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교육감님, 지역 학생들에게는 정시 확대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제 지역 학생들에게 유불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관계처럼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불리하다는 것은 뭐 다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애써 지난 10년 동안 그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보완하고 해나왔던 학생부 위주 전형이 이렇게 위축되는 데 대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을 떠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대학교에 1명 이상 합격시킨 수시에서 1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의 수가 전국적으로 2016년에는 778, 1년 뒤에 800개, 그 다음에 831개. 올해는 여기에서 18개가 늘어나서 849개 학교. 이렇게 학생부 중심의 그 수시 전형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시키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도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을 큰 도움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시가 확대되면 이 숫자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경남의 경우에 작년에 이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만든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6개가, 18개가 늘어났는데 우리 경남은 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시골의 작은 학교들도 희망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속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뭐 불리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본부장님께도 한번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부의 정시학대 방침이 뭐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그 영향은 전국의 대학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대학에는 특히 더 신입생 미달 사태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력 인구가 향후 3년간 17만여 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대학의 신입생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의 학생 선발 경쟁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시 확대가 우리 경남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좀 전에 교육관님 말씀처럼 만약에 정시가 확대된다면 우리 대도시에, 즉 진주, 창원, 김해,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다시 좀 지역을 좀 넓혀서 우리 경남에서는 우리 10개 군 지역이 있습니다. 그 10개 군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또다시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군 지역의 고등학교가 붕괴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교육관님 그리고 의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정시가 확대되면 공교육도 붕괴될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심각할 수도 있고요. 재수생 증가로 인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지역 학생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의원님, 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통계를 다양한 통계들을 내보는데요. 서울 강남구 인구가 54만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정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이 약 34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강력 대도시 부산, 대전, 광주, 인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 3년간 서울대학교 정시를 통해 입학한 학생이 약 320명 정도. 강남보다 적은 거죠. 이게 이런 점을 볼 때 정시 확대는 어디에 유리한가가 분명하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럼 과연 경남에 유리한 입시 제도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어느 경우도 정시든 수능이든 또 내신이든 어느 경우도 부모의 요소가 배제될 수 있는 환경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의 여건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남에도 지금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또 과기대입니까? 국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립대학들의 정부 지원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 세금으로 학생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약 4,500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원대 같은 경우 얼마냐? 1,000만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육 여건의 차이가 전부 이제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의 트랙, 입시 제도라는 하나의 트랙에만 모든 학생들이 몸을 싣고 앞서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후에 좀 결과의 좀 편차를 줄이는 게 맞다. 서울대학을 졸업하면 임금이 이만큼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지방대학 졸업하면 임금을 조금 받고 뭐 좀 안 좋은 일자리 취직하고 이런 좀 사회적 현상들을 줄여 나가는 게 결국은 이런 입시 경쟁 또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막 그런 거라 보이지고 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장 대학의 교육 환경 여건 우리 경남에 있는 국립대학도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서울대학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절반 정도라도 지원이 되면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리라 보여집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좀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정시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텐데요. 자, 정시 확대가 현실화되면 몇 학년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예, 그 전에 방금 여 의원께서
뭐 우리 지방에 유리하고 불리한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수능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 유리했던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뭐 우리 경상대학교도 포함해서 지방 국립대학 또는 수도권 지역의 입학 사정관들께서 경상남도 학생들의 학생부가 많이 윤택해졌다는 평가를 최근에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경남의 선생님들도 학생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그 고민의 흔적들이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은 곧 아마 교육부가 이달 하순경에 발표할 어떤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말에 처음으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시와 정시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일명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입시 제도의 주요 전형으로 정착된 후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외국어고 같은 특수 목적고 학생들보다 불리하다는 지적도 그중 하나인데요. 자, 학종의 불공정성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많은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만 또 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인가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능이 공정하니까 수능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수능이 가지고 있는 비교육적인 요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그 요소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 동안 학생부 위주 전형이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을 해왔던 그런 어떤 교육적인 가치를 저는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이야기되는 학부모 찬스 이런 것이 많이 위축되었고 심지어는 교육감상조차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학생부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했던 그 공을 생각한다면 지금 와서 단순히 공정성만 가지고 이 중요한 미래지향적 가치 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 이런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번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문제 이 때문에 사실 이게 많이 불거졌는데요. 조국 자녀가 입학할 당시에는 2010년입니다. 올해 2019년입니다. 그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부모 찬스가 개입될 수 있는 학종에서 부모 찬스가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제거를 해왔습니다. 제거를. 그래서 아까 교육감도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제 이 학종은 학생들이 종합적인 것을 평가하는 그런 데로 좀 많이 작용이 되고 공교육이 정상화에 많이 기여를 좀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여기에 불신을 가진단 말이죠. 그럼 왜 불신을 가지는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요. 아직도 혹여나 남아 있을지 모를 그 부모 찬스의 요소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제거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 교육감 옆에 앉아 계신데 왜 부모들이 정시를 선호하고 정시를 선호하는가? 그러면 학종은 나쁘고 정시는 좋은 건가? 지금 마치 또 이런 어떤 그 구도처럼 되어 있는데 부모들이 정시를 왜 선호할까? 혹시 학교 교육에서 학교의 문제점은 없는가? 지금 학부모들 몇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선생들은 그 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눈길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뭐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학교 간 편차, 교사 간 편차 이런 게 쭉 있단 말이죠.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좀 줄여낼 건가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교육청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학종 같은 경우도 그동안 깜깜이 전형이었거든요. 기준이 뭔지
이거 과연 결과가 공개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준과 결과가 좀 공개가 되어서 좀 투명성을 확보하면은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좀 해소가 되면은 결국은 이 논란은 좀 잠재워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11월 5일 발표된 우리 학종으로 많이 선발하는 13개 대학의 합격자 학교 분포도를 보고 공정성에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학종의 불공정 문제는 우리 학종의 특성상 제기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 봅니다. 잘 알다시피 학종은 입학사정관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을 이해하고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은 항상 예견되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이야기했다시피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요. 학종에서도 외부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종의 불공정을 좀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 대학에서 제가 입학 본부장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국 평균에 맞게 15개 대학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좀 옮기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13개 대학에서 입학 4년간이 한 학생에 대한 평가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내외, 또 특수대학은 한 5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822명, 우리 경상대학교도 거의 한 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불공정한 평가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 전형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종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입학 사정관을 대폭 늘리고요. 그들을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금은 학생들의 면접에 있어서 학과 교수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의 전문위원 그리고 입학사정관도 직접 면접에 참가함으로써 학종의 불공정을 조금이나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논란 해결 방안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가 내신을 포함한 학생부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학은 그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저는 공정성 문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입학 사정관을 좀 더 신분 안정을 꾀하면서 확대해서 제대로 된 진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 같고요. 방금 여 의원님께서도 고등학교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 몇 명을 바라보면서 학생부를 또는 내신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상당히 서운해하실 일이신데 선생님들이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징, 그 아이가 어떤 세부 능력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학생 활동을 적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른바 잡무를 줄여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그 특징을 잡아내서 학생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줘서 학생부에 그 내용이 제대로 적혀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 그건 뭐 교육감이 해야 될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이 투명하게 전형을 해서 그 어떤 전형 과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그 노력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숙제고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그렇게 불신을 하는 원인 중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그 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함께 공유시켜낼 건가 이게 좀 그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부모들이 안 변하면은 이 입시제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지금 뭐 우리 참 저도 이 수신이 정신이 또 그 수시 내에 있는 아주 복잡한 전형 과정 이런 걸 참 이해하기 힘든데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입시 과정에 대한 보통 보면 입시 과정 설명회를 거의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학원이 해가지고 막 일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공교육 영역에서 입시 과정에 대한 여러 전형 방법에 대한 설명들을 담당해야 좀 학부모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학생들도 대학 입시 내용 과정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쯤 돼야 이게 뭐 좀 관심을 가지지 1, 2학년 때는 학생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 이건 저희들이 많이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 그 대입 제도 개선 연구단에서 교육감협의회의 제도 개선 연구단에서도 대학 입시의 경로를 좀 더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좀 더 저는 교육은 다양성이 옳다고 보지만 대학 입시 제도가 복잡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단순화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이번에 저희들 연구단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뭐 연구단 말씀하셨는데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작년 9월 달부터 출범해서 지난 2월 26일 날 1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차 종합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발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교육과정 운영 이후로 모아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능과 내신이 어떤 성취평가제 지금처럼 줄을 세우는 작동보다는 단계별로 뭐 5단계로 나누든지 6단계로 나누든지 해서 그 지점에 도달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로 나아가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내신과 수능이 이렇게 서열화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영어만 이렇게 그 성취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탐구 과목까지도 그렇게 해서 2025년, 2028년 입시에 가서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어쨌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히는 3년의 이 아이의 모든 과정이 대학 입시에 제대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그 연구단에서 제시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수시와 정시 비율을 따질 게 아니라 아예 통합을 해야 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정시 수시라는 것이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이 너무 일찍 시작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교실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지금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이후로 수시 전형을 옮기면 이것은 어떤 시간의 문제이기보다는 내용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이 될 것인가, 학생부 위주 전형이 될 것인가, 뭐 실기나 특기 위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아서 교육과정 진행 이후로 함께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수정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의원님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도 이제 조금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 방문 쭉 하다 보면은 이 수시 시기를 좀 늦춰달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 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현장의 어떤 문제들을 좀 제대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3년간 공부를 해서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쭉 이렇게 공부해서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사실 자기 진로가 결정되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점에서 볼 때 수능을 2번 보는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뭐 수능 한 번 보면 시험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날 특히 우리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 주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수능을 2번 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낫겠다. 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방금 이런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좀 전제로 좀 했는데 뭐 그런 점을 볼 때 지금 정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2025년 고교 학점제하고 볼 때도 좀 뭔가 엄벌나서 나는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그 발표한 개편안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학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저도 올 초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올 2월 26일 발표된 내용을 봤고요. 좀 전 교육감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뭐 주된 내용이 아마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정시를 그러니까 수능을 2번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수시는 사실 대학에서 9월 초에 원서를 써서 12월에 발표가 되고 정시는 이제 수능이 발표되고 난 뒤 12월에 원서를 써서 1월에 발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오고 있고요. 사실 또 어떤 학생들은 수시에 6군데 쓸 수 있으니까 뭐 자기가 어디에 쓴 줄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횟수도 좀 줄여 나가고 한다면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의 어떤 공교육의 어떤 문제점도 해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작년에 우리 공론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수시 정시 통합이 공론화의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더 선행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통합됐을 때 많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고등학교, 대학이 함께 고민하면 좋은 방향의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시 확대 방안과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대입제도 개편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대학 입시의 방법은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이 존재하는 것도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존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의 수업이 대학 입시 때문에 파행으로 가거나 왜곡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시 확대로 갔을 때 고등학교는 이제 수업이 다시 문제풀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여파를 받아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다른 아이들 시험 안 칠 동안에 우리 아이는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라는 이런 또 어떤 역기능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그 요소가 담겨 있는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에서 우리가 뽑아가고 싶은 아이들을 뽑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할 수 있고 대학은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서 이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께서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대학 입시 제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영국 의원님. 네, 우선 저는 그 대학 입시 제도의 하나하나보다도 왜 이렇게 인서울 막 그런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길을 쓰고 경쟁을 하고 부모들이
찬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점에서 볼 때 대학 서열화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선 대학 서열화를 좀 없애야 또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 거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사회에 나와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바로 교육 불평등이 바로 이 일반 노동의 불평등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 번엔 다 힘들겠지만 우선 대학을 서열화되어 있는 이것을 뭐 국립대학, 주요 사립대학, 지방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좀 하나의 그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함께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하는 좀 이렇게 좀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면은 입시 제도는 분명히 좀 달라질 거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교육 여건의 평등성을 이루어야 된다. 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많이 투자를 하고 국가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은 적게 투자하고 뭐 이름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뭐 균형 발전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방 대학은 점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꾸 인서울만 바라보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불합리성을 좀 낳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서열화 해소와 교육 여건의 평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뭐 이게 좀 해결되어야 입시 제도의 문제도 해결되고 일정한 우리 고등학교의 이 공교육도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식 본부장님. 우리의 대입제도 역사를 볼 때 늘 변화와 개편의 연속이었고요. 저는 대입제도만큼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통해 학부모, 교사,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의 운영의 정상화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어떤 처한 현실은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 임중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해는 저물고 갈기는 멀다는 뜻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현실에서 대학 입시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래 학종의 목표인 학생들의 작지만 커다란 평범하지만 비범한 성취의 기록을 담고자 하는 노력들을 외면하지 않는 건강한 입시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입 정시 확대를 언급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2022년까지 정시 30% 단계 확대 방안은 아직 시행해보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백년지 대계라 불리는 우리 교육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